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부 폭동이었고 근대적인 사법제도가 도입한 이래 130년 만에 처음 발생한 사태라고 합니다. 차장님, 예. 대행님, 이렇게 법원, 서울 서부지법의 폭동, 이 사태가 일어난 주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법치주의에 대한 경치 풍조도 있고요. 누가 과격한 주요 불법 원인을 폭력이- 제공했다고 보십니까? 제가 수사를 충분히 해봐야 그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저는 복합적이라고 싶어요. 또 여당 의원님들이나 또 저희 야당이 보는 또 관점이 좀 다를 수도 있고요. 또 진영 논리가 좀 들어가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법치주의, 헌정 질서, 법 질서를 폄훼하고 파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기시감이 있었어요. 아주 낯익은 장면입니다. 지난번에 그 12월 3일 내란 때 계엄군이 창문을 뚫고 국회를 침탈하고 우원식 의장, 이재명, 한동훈 당대표 등을 체포, 수색하기 했던 그 장면이 이번에 폭도들이 창문을 뚫고 깨트리고 판사를 잡기 위해서 심지어는 그 유튜브에 나오듯이 죽이러 가자. 차은경 어디 있어? 이 국회란 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헌법기관이죠. 헌법기관이잖아요. 예, 예. 헌법이 있잖아요. 아까 우리 이제 의원님들이 뭐 지적한 대로 내란이냐 아니냐. 지난번 그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하고 이게 내란죄로 기소가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이번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뭐 법논리가 아니라 상식인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 모든 걸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생방송으로 봤듯이 이번 유튜브로 생중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요인들 중에 가장 주범은 윤석열 내란 수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때 폭동 당시 뭐 계획을 했는지 준비를 했는지 누가 주도했는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하겠지만 이 내란을 선동한 자들, 특히 윤석열 내란 수괴는 법치를 부정하고 극우 지지자를 선동하고 법원에서 합법적으로 발부된 영장을 불법이라고 우기고 관저에서 농성하고 또 극우 시위대를 애국 시민이라 부르고 유튜브로 보고 있다면서 선동하고 체포 이후에도 수사를 거부하고 옥중 서신을 통해서 또 자극하고 대리인인 석동원 변호사는 체포와 구속이 내란이고 쿠데타고 경찰 공수처가 반란 행위를 하고 있다. 저항권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석동원 변호사가 또 백골단을 그 했던 사람들 집회 소개하고 이러한 또 정강훈 뭐 이에도 많은 그 건들이 있는데 이러한 건에 대해서 우리 경찰청 지금 김봉식 서울청장이나 조저청장이 부재한 어떻게 보면 구속돼가지고 상당히 경찰로서 명예 회복을 해야 하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엄정하게 그리고 진짜 불편부당하게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그 1차 체포영장 집회, 2차 체포영장 집회할 때 전화가 왔죠? 예. 뭐라고 그러던가요? 뭐 최대한 물리적 충돌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그 사법부 폭동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혹시 최상목 권한대행이 뭐 전화가 오거나 지시사항이 지시사항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지시사항으로 뭐라고 그러던가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네. 그 최상목 대행이 지난번 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두 번의 체포영장 집행 때 경호처의 협조 지시를 않는 등 공권력의 법질서 수호의 의무를 좀 방치한다. 무책임하다. 약간 미온적인 태도를 해가지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폭동 사태 같은 경우도 최상목 대행이 과연
제대로 엄정하게 만약 법원 청사의 안전과 시설 보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단호하게 지시를 했더라면 이런 사태까지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있나요? 말씀하실 거 있나요? 예, 뭐 최장목 직무대행께서 엄정 수사나 경비 강화를 지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뭐 원칙적인 얘기겠죠. 또 하나가 지금 아까 뭐 여당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말했어요. 바리케이트를 쳐서 폭력을 막으려는 시민을 방패로 내리찍고 명찰 없는 경찰이 다수 나선 모습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적 있나요, 경찰이? 그거는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하는데 제가 현재까지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또 경찰이 민주노총 시위되었다면 진작 훈방으로 풀어줬을 거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훈방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될 거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저희들은 법과 절차에 따라서.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엄정하게 좀 하시고요. 네. 저기 서울청장 직무대행님, 예. 제가 뭐 추가 질의 때 또 질문할 수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한테 자료 읽었을 때 출근 12월 3일 날 몇 시에 출근하셨어요 그때 서울청에? 11시 한 25분 정도에 그렇죠. 예. 그러면 상황실에 일단 국회가 통제가 일시 해제가 되고 나서 전면 봉쇄하기 전이네요. 예.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아까 이제 정준생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귓속말로 해가지고 서울청장에게 논란이 있다. 이건 언제 말씀하신 거예요? 시간대가 언제쯤이신 거예요? 저도 시간대를 거슬러서 정확하게 제가 따질 수는 없는데요. 아마 37분쯤에 그 이제 최초 다시 재봉쇄가 됩니다. 그 전에 제가 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재봉쇄가 된 다음에도 제가 2차례 정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지금 서울청 차장께서 우리 정춘생 의원님 그리고 최현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조금 더 알기 쉽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최초에 그 경찰청 서울청 내에 그 회의 과정에서 본인이 법적 이 포고령이든지 계엄령이든지에 관해서 법적인 유권 해석을 어떤 경위를 통해서 이렇게 자문하게 됐는지. 제가 11시 한 25분 정도의 상황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잠시 아직까지 봉쇄가 되기 전이었죠. 재봉쇄가 되기 전. 그래서 37분이 11시 37분에 다시 재봉쇄가 되고 그런 과정인데 제가 들어와서 정확한 시간을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재봉쇄가 되기 전에 제가 김호식 청장한테 그런 논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다음 재봉쇄가 된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제가 귓속말로 재봉쇄하면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 또 약 한 5분 지나서 한 40에서 한 45분 사이에 제가 이제 귓속말이 아니라 약간 떨어져서 제가 말씀을 다시 재차 드렸습니다. 근데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제가 기억을 더듬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도 계엄 포고령을 언제 제가 확인을 했는지 보니까 저희 카톡으로 어떤 분이 포고령을 보내주셨는데 그때 제가 포고령이 맞습니다라고 그때 제 기억에는 아마 아직도 우리 서울경찰청에서는 포고령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포고령이 이제 발령이 됐다는 걸 알았지만 제가 이걸 빨리 보고 김호식 청장한테 보여주면서 그럼 김호식 청장이 빨리 이거를 인쇄해달라. 그래서 제가 했는 게 11시 한 49분 정도 됐더라고요. 그 카톡을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그 카톡을 받은 그 우리 직원이 본인 사무실에 가서 인쇄를 하고 와서 우리한테 다시 배포를 했는데 그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4분 내지 5분 걸린 것 같다. 그러면 얼추 보면 시간적으로 보면은 11시 한 54분에서 53분 정도에 저희가 포고령 이 페이퍼를 보게 됩니다. 근데 무전 기록을 보면은 11시 54분에 김복식 청장이 다시 재지령해서 봉쇄를 다시 확인하는 그런 무전을 직접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포고령에 대해서 구체적인 법적 검토를 할 시간이 실질적으로 없었습니다.
그 내용은 좀 더 따져보기로 하고요. 본인이 한 이야기 하나하나가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실에 입각해서 진술해 주시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에 좀 합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